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셰르파입니다. 함께하기 힘든 직원을 소개합니다. 벌써 몇 시간이나 지났는지 몰라요. 대표회장 집 문 앞에서 그는 계속 죽치고 있었어요.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인 채로요.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살려달라고 거기서 몇 시간째 읍소하고 있었어요. 대표회장 사모님은 몇 번 집을 들락거리면서 그가 저러고 있는 것을 봤죠. 출근하기도 하고 너무 거북해서 뭐든 어떻게 좀 하라고 남편을 재촉했어요. 대표회장은 결국 그의 끈질긴 읍소에 못내 항복해 버렸어요. 알았으니까 근무해. 그는 자신이 쫓겨날 상황이 오면 항상 이 수법을 썼어요. 이렇게 한 곳에서 15년이란 장수를 한 것이에요. 그는 직원들 사이에서 꼴통이라고 불렸어요. 꼴통은 골통, 즉 딱딱한 고래 통으로 원래 머리가 나쁜 사람을 지칭해요. 그렇지만 세상에는 머리가 나쁘지 않은 골통이 더 많아요. 그는 격일 근무를 했는데 술을 무척 좋아했어요. 쉬는 날은 술을 잔뜩 먹고 다음날 출근하면 쉬는 게 일이었어요. 그를 자르려고 관리소장들이 여러 차례 대표회의에 건의했어요. 그러나 매번 그의 무지막지한 방어술이 성공한 것이죠. 그는 설비 기술은 좀 있었어요. 출근하면 정작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돈이 될 만한 것은 쫓아다니면서 부십을 챙겼어요. 집수형 펌프를 교체하잖아요. 어느새 철거된 펌프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어요. 그가 몰래 챙긴 거예요. 그에게 그거 봤냐고 물어봐도 자기는 전혀 모른다고 시치미를 뗐어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으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직원들은 모두 이런 글을 없는 셈 쳤어요. 그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살던 집이 잘못돼서 살림살이를 모두 아파트 창고에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거했어요. 그가 불쌍하다고 아파트에서는 이를 묵인해 주었어요. 이러다 보니 그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고 기세가 등등해졌어요. 그의 첫 부인은 몽골 여성이었어요. 국내에 들어와 사는 몽골 여성에게 소개받아 결혼했는데 이 여성이 도망가 버렸어요. 둘째 부인을 또 몽골 여성으로 얻었는데 이 여성도 도망을 쳤어요. 할 수 없이 세 번째는 몽골까지 건너가서 몽골 여성을 데려왔어요. 출입국 관리소에서 그를 의심했어요. 위정 결혼 상습범으로 잡혀가 조사를 받았죠. 셋째 부인도 또 도망쳤어요. 그는 뭔가 챙기는 것에는 귀신이었어요. 외부 작업에 있을 때 그는 안 나오고 있다가 참 먹을 때만 되면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나타나서 먹을 것을 챙겼어요. 관리사무소 냉장고에 뭐 먹을 것이라도 넣어놓으면 그가 근무한 다음 날에는 그게 깡그리 없어졌어요. 하도 그러니까 경리가 누구 거라고 써붙여 놓으니까 이건 건들지 않았어요. 그 후 직원들이 남긴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놓을 때는 경리가 전부 자기 이름을 써놓았답니다. 그가 근무하는 날 저녁에 직원 회식이 있잖아요. 그는 2차건 3차건 가리지 않고 끝까지 쫓아갔어요. 근무해야 하니 아예 술을 대지 않든가 한두 잔만 먹고 일찍 가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는 자기가 먼저 취해서 자기가 쏜다고 오히려 바람을 잡았어요. 관리소장이 그보다 나이가 어렸는데 그는 술자리에서 관리소장이 얘기하는 꼴을 못 봤어요. 소장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는 자꾸 옆 사람에게 말을 걸었어요. 소장 얘기하는 게 듣기 싫다는 의미였죠. 그는 오만했어요. 자기 딴에 그동안 10몇 년 있었으니까 자기가 상황이란 것이죠. 과장은 그가 관리사무소를 비워놓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꼴통주의 이제 가야 하잖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이젠 좀 가세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싸움이 됐어요. 이런 거를 3번 당해본 다음에는 직원 회식 때 그를 따돌렸어요.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직원들이 퇴근 후 같이 모여서 가면 다음날 어디 가서 술 먹었어? 라고 꼭 물었어요. 그래서 그 회식을 하면 007 첩보작전을 벌여야 했어요. 그가 모르게 하려고 각자 헤어져서 따로 갔다가 정한 장소로 모인 것이죠. 그는 거의 만날 술에 취해서 출근했어요. 지하 대기실에 처박혀 잠만 자니까 관리소장이 지하 대기실을 폐쇄하고 대신에 관리소 옆 여유 공간에 대기실을 만들었어요. 그러자 관리소가 퇴근만 하면 그는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전화가 오건 인터폰이 오건 아예 받지를 않았어요. 이러다 한 번은 야간에 1층 세대에 오수가 역류하는 사건이 터졌어요. 다급한 경비들이 대기실에 전화를 하건 인터폰을 하건 아무리 해도 받지 않으니까 대기실까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쳐서 그를 불러냈어요. 그러자 그는 손도 하나 까딱하지 않고 퇴근한 관리소장과 과장을 불러내서 일을 처리했어요. 한 번은 과장이 어디 가서 전두전 갈라고 시켰어요. 이날도 그는 취해 있었어요. 김 과장, 그거 내가 해야 돼?
정기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해야지 그걸 내가 해야 되냐고. 관리소장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끼어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소장은 뭔데 여기에 끼어들어? 이래서 그는 관리소장과 싸움이 붙었어요. 알았어. 당신 사표 써. 나도 사표 쓸 테니까. 내가 뭔데 나를 잘라? XX. 이렇게 그는 관리소장 앞에서도 아나무인이었어요. 그는 경비원 군기 잡는데 일가견이 있었어요. 경비들에게 자기 말만 잘 들으면 된다고 평소에 교육했어요. 자신의 힘이 대단함을 과시했고 경비들은 그 앞에서 깜빡 죽었어요. 뒤돌아서면 욕을 했지만 말이죠. 결국 이런 거를 더 지켜볼 수 없었던 대표회의는 관리업체를 바꾸면서 경리 한 명만 남겨놓고 전 직원을 교체시키면서 그를 정리했어요. 이 꼴통주임이 관리소를 망쳐놓은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희생된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그는 장기근속 15년의 종지부를 찍었어요. 그는 1년 정도 쉬다가 취업이 되었어요. 그와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기사가 전기 자격증을 취득하여 과장이 되어 그를 채용시켜 주었어요. 그 짓을 안 한다고 일 열심히 할 테니까 써달라고 하도 애원해서 과장은 예정을 생각해서 채용해 준 것이죠. 그러나 그는 2달도 안 돼요. 3번씩이나 출근하지 않았어요. 전날 만취로 고주망태가 된 것이죠. 그 때문에 소장과 과장이 본사에 불려가서 각서를 쓰고 왔어요. 그는 곧 잘렸죠. 이런 직원은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